전설천하TV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제주 자랑 제6화 젊은 과부. 이른 저녁밥을 지어 먹은 젊은 과부는 홀로 마루에 걸터앉아 온갖 푸른 새싹 돋고 꽃 피고 새우는 나른한 봄날이 뉘엿뉘엿 기우는 석양의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앞산 뒷산에서 짝을 찾느라고 울어대는 소쩍새 우는 봄밤의 초입을 쓸쓸히 상념하고 있었다. 이 아름다운 봄밤에 막 피어난 꽃 같은 나이에 남편과 사랑 다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이건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아가야만 하다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한숨만 자꾸 나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평생 독수공방 홀로 저물어 가야만 하나. 피 뜨거운 젊은 날을 밤마다 홀로 지새우는 젊은 과부의 고운 얼굴에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더더욱 대지의 은밀한 곳에 생명의 물기촉촉이 고이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는 젊은 여인네의 마음도 왠지 먼 남녘 바다 건너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처럼 싱숭생숭 설레는 것이었다. 더욱이 봄밤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아니 내밀한 몸 깊은 곳에서 그 훈훈한 봄바람이 자신도 몰래 시도 때도 없이 불어대기도 했다. 그렇다고 시집와 남편 여인 자신의 처지를 헌신짝 버리듯 팽개쳐버리고 발정난 암캐처럼 보활한 듯이 온 동네를 꼬리 살랑살랑 흔들거리며 싸돌아다니며 다른 사내를 만나 해픈 웃음의 질펀한 향기, 늦봄의 마파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사위로 펄펄 휘날리며 제멋대로 어울리며 뒹군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랬다 하면 집안 어른들이 당장 나서서 경을 칠 일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이웃 사람들 눈에도 크게 거슬리는 일이었다. 이 꽃 같은 나이에 이 좋은 시절을 홀로 한숨만 쉬며 지내야 하는 운명이란 말인가. 젊은 과부는 오래전부터 스스로의 운명을 한탄하며 쓸쓸한 자신의 처지를 위안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윗집 어느 쪽에서 성난 늙은 사내에 봄밤의 정적을 송두리째 쨍그렁 사기 그릇 번져 깨는 사나운 고함 소리가 수차례 들리는 것이었다. 봄밤 검풀은 고요의 물결을 온통 뒤흔드는 커다란 파문이었다. 젊은 과부는 뒷담 너머로 귀청을 뚫고 사정없이 불쑥 날아들어오는 쇠꼬챙이 같은 늙은 사내의 성난 고함 소리를 얼핏 듣고는 누구 집에 무슨 큰일이 났나 보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고함치는 소리가 점점 또렷해지더니 급기야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돼지 멱다는 소리로 불쑥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듣자하니 늙은 사내가 장가도 못 가는 이놈, 너 오늘 죽는 줄 알아라고 잔뜩 부하가 난 소리를 질러대는데 도대체 저건 또 무슨 연유인가.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가 나는 대문 바깥을 잔뜩 주시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사람 하나가, 그것도 건장한 곰 같은 사내 하나가 고양이에게 쫓기는 새양쥐처럼 헐레벌떡 쪼르르 열린 대문 안으로 쏙 들어오더니 마당을 가로질러 한다름에 뛰어오는 것이 아닌가. 젊은 과부는 화들짝 놀라 마루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쩐 일로? 우리 집엘랑 오셨나요? 아이고 죽겠네요. 나 장가가는 법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장가가라고 저렇게 작대기를 들고 마구잡이로 때리니 아무데로나 우선 막 도망왔네요. 삼복은 젊은 과부를 흘깃 쳐다보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런 삼복의 눈에 비친 젊은 과부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나 진배 없었다. 뽀얀 살결에 발그레한 얼굴빛이 화사한 목련꽃 마냥
고운 살 향기가 뭉실뭉실 피어오르는 듯했다. 막 서녁 하늘에 떠오르는 샛별 마냥 빛나는 맑은 눈동자가 삼복을 의아스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 삼복을 바라보고 있던 젊은 과부가 마음을 진정시켰는지 살그머니 마루에 다시 앉았는데 순간 보드라운 입술이 꽃잎처럼 파르르 떨더니 슬그머니 열렸다. 저 정말 장가 가는 법을 진짜 뭐 모르시나요? 무슨 생각이었을까? 젊은 과부는 사냥꾼에 쫓겨온 노루 새끼 마냥 죽겠다고 토박마루에 웅크리고 앉아 씩씩 거친 숨을 몰아쉬는 삼복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조그마한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이듯 묻는 것이었다. 저 정말이라니까요. 자, 장가를 가보았어야 자, 장가 가는 법을 알 거 아니에요. 삼복은 그 물음에 가슴이 파르르 어떤 희열로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젊은 과부를 흘끔 쳐다보며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직 장가를 가본 적 없는 삼복이 장가 가는 법을 알 수는 절대로 없을 것이었다. 그렇다고 정말 삼복이 남녀의 내밀한 만남인 장가 가는 법을 모른단 말인가? 어려마을 골목에서 암캐와 숙캐가 붙어있는 것을 조무래기들과 어울려 보면서 그게 음양의 내밀한 이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무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소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르고 사는 산비둘기며 산새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암수의 내밀한 사랑을 통한 번식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풀을 베다가 만난 방앗개비며 소금쟁이며 메뚜기 암수 2마리가 꽁지가 엉겨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그들의 사랑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봄이면 병아리를 까고 내려오는 암탈객에서 송아지를 낳은 암소에게서 돼지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암돼지에게서 그 모든 번식에는 암수의 은밀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쯤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삼복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식물에게도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밤과 낮이 따로 있듯 암수가 따로 있고 암수의 사이에는 음양의 달콤하고도 내밀한 사랑이 작용한다는 것을 언젠가부터 넌지시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풍요였고 평화였고 아름다움이었고 행복이었다. 수탉이 암탉의 등을 타고 오르고 숙캐가 암캐의 꽁무니를 타고 오른다는 것은 대자연의 엄연한 이치였다. 사내가 나이 들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장가를 든다는 것 또한 자연의 이치였다. 자연의 이치는 암수가 서로 은밀히 만나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열매인 새끼를 낳아 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다. 꽃이나 방앗개비나 수탉이나 암탈객에 숙캐나 암캐에게 아무도 음양의 이치나 암수의 내밀한 사랑을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그들은 사랑을 나누고 새끼를 번식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삼복은 마을의 누구네 아들과 누구네 딸이 서로 만나 시집 장가를 간다는 것은 암수의 내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런 사랑 끝에 어여쁜 아들이나 딸을 낳게 된다는 것을 진즉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시집 장가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삼복은 부러웠다. 그리고 자신도 어느 결 건강한 수컷이라는 것을 거뭇거뭇 콧수염이 돋아나고 은밀한 곳에 거웃이 돋아날 무렵부터 벌써 깨달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가진 것 없는 자신에게는 이 자연의 이치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넌지시 알아챘을 때 삼복은 이 세상에서 최초로 절망했다. 아무래도 자신의 처지로서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알뜰살뜰 단란한 가정을 꾸려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했다. 그렇다고 퍼질러 앉아 운명을 순응하며 이렇게 홀로 절망하며 살다가 죽어갈 수도 없었다. 갈수록 장가가라는 늙은 아버지의 성화는 드세만 같다. 삼복은 문득 남편 죽고 혼자 된 아랫집 어여쁜 젊은 과부를 떠올렸고 어느 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자리를 잡고 새하얀 질긴 뿌리를 슬그머니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게 사람들이 통상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일까? 그런데 지금 그 젊은 과부가 삼복 앞에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삼복은 초조했다. 젊은 과부는 한동안 무슨 생각에라도 잠긴 듯 머뭇머뭇 망설이다가 삼복을 쳐다보며 불쑥 실룩거리는 발간 연분홍 입술을 열었다. 그럼 장가 가는 법을 배우면 장가 갈 수 있겠나요? 전설천하 TV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